언니, 그 냄새나는 구멍가게 언제 정리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창피해요. 신우이 정미영이 코를 찡그리며 내 가게를 가리키던 그날,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라면, 과자, 생활용품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작지만 내 손으로 정리한 소중한 공간이다. 어머니, 우유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와 물었다. 네. 2,500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영수증을 건넸다. 하루 매출 첫 번째.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 정미영이었다.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가 가게 앞에서 주춤거리더니 마지못해 들어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미영아. 웬일이야? 애들 과자 좀 사러 왔어요. 근데 언니, 이 가게 정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녀가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라면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왜? 이번에 우리 민수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내 고모 구멍가게 아줌마지.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얼마나 창피해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뜨끔했다. 미영아, 나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건 그렇지만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나이가 벌써 50인데. 이런 일은 좀. 그리고 여기 냄새도 좀 나고요. 냄새. 나는 매일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는데. 미영아, 그럼 뭘 사러 온 거야? 새우깡이랑 콜라 줘.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나는 묵묵히 상품을 가져다 주었다. 3,500원이야. 계산을 하면서 미영이 또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준호가 그러는데 요즘 편의점도 많고 인터넷 쇼핑도 있는데 이런 작은 가게는 경쟁력이 없대요. 미영아, 나는 이 일이 좋아.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준호 직장 사람들한테 이런 가게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준호가 대기업 과장이잖아요. 아, 결국 체면 때문이었다. 미영아, 나는 떳떳해. 내 손으로 벌어서 우리 지원이 대학 보내고 있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가게로는 한계가 있어요. 미영이 가방을 들며 나갔다. 미영이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 하루 매출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남짓. 집세 8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정말 남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오후에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미수가 왜 그렇게 시무룩해? 신우이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 여자 참. 자기는 편하게 살면서 남 일에 참견을 해. 할머니가 혀를 찼다. 미수가, 너는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뭐가 부끄러워? 할머니 말에 위로가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 철수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미영이가 또 그런 소리 했어. 가게 정리하라고. 체면 깎인다고. 그 여자 참. 자기는 남편 덕에 편하게 살면서. 그래도 미영이 말도 일리는 있어.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미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살고 있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정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가게라도 있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가는 미영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다. 매년 시댁에서 하는 가족 모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차례상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분주했다. 엄마, 고모한테 또 무슨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 대학생 딸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그냥 참자. 1년에 몇 번 안 보는 자리잖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작년에도 미영이가 은근슬쩍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났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미영이 가족이 와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미영이가 시어머니와 대화 중이었다. 어머니, 이번에 준호가 또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어머, 정말 우리 사위 대단하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와 철수가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대충 고개만 끄덕였다. 미수가 늦었네. 벌써 차례상 다 차렸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가게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미영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언니는 항상 그 가게 때문에 바쁘네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미영이의 자랑이 시작됐다. 어머니, 이번 달에 준호 보너스가 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민수 학원도 하나 더 보내기로 했어요.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그런데 미숙이네는 어떠니? 갑자기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니 가게 요즘 어때요? 장사 잘 돼요? 미영이의 질문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냥 먹고 살 만해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얼마나 버세요? 미영이 끈질기게 물었다. 시어머니도 관심 있다는 듯이 바라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미영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그거 우리 준호 용돈보다 적네요. 언니,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각자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미수가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 할 거니? 철수도 공장 다니고. 어머니, 저희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정직한 건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미영이가 끼어들었다. 지원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세요? 벌써 3학년인데. 딸 지원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 준호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내 고모 구멍가게 한다며? 라고 놀린다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창피해하나 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으니 눈물이 났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 잠시 후 지원이가 찾아왔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고모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요. 고마워, 지원아.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미영이가 또 다른 자랑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준호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호텔도 특급으로 예약했고요. 좋겠다. 미숙이네도 가끔은 여행이라도 가지 그러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행. 가게 하루 닫으면 그날 매출이 없는데. 저희는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구멍가게가 뭐 그렇게 바빠. 미영이가 비웃었다. 남편 철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미영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그냥 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다. 지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내년에 휴학할래요. 알바해서 등록금 모을게요. 지원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고모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미영이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새벽에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언젠가는 미영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 올까? 추석 가족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딸 지원이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지원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부은 눈이 안쓰러웠다. 엄마,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얼마야? 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뭐? 엄마, 저 정말 휴학할까요? 친구들은 다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저만 엄마 아빠한테 부담 드리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320만 원. 우리 가게 한 달 반 매출이었다. 지원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요? 엄마도 힘든 거 다 알아요. 추석 때 고모 말 들었잖아요. 나는 지원이 옆에 앉았다. 지원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공부에 집중해야지. 왜 아르바이트를 해? 친구들 보니까 다들 알바하면서 용돈도 벌고 자립심도 기르더라고요. 저만 집에서 손 벌리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지원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정말 내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가게 매출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지난달 총 매출 240만 원. 여기서 도매상 대금 120만 원. 집세 8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40만 원.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를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었다. 여보, 못 자고 뭐해? 남편 철수가 일어났다.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야. 철수가 내 옆에 앉았다. 320만 원이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출 받을까? 이미 가게 권리금 대출도 있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야근을 더 해볼게. 요즘 회사에서 주말 특근도 있다던데. 여보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철수는 50대 중반.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겨우 250만 원이었다. 여기서 생활비를 빼면 등록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려고. 사모님,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담보는 있으신가요? 가계 권리금으로 이미 1,500만 원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럼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요. 은행에서 나오며 한숨이 나왔다. 이럴 때 미영이처럼 여유 있는 집안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에 지원이가 가게로 왔다. 엄마, 저 정말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지원아. 엄마, 제가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그럼 등록금 부담도 줄고요. 지원이의 눈이 간절했다. 나는 고민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데 우리 딸만 고생시키는 게 맞나? 알았어. 그런데 공부에 지장 없을 정도로만 해. 고마워요. 엄마. 지원이가 기뻐하며 안겼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동네 단골 할머니가 오셨다. 미수가, 왜 그렇게 시무룩해? 지원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이고,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때는 월급 반 정도면 됐는데. 할머니, 제가 너무 무능한 건 아닐까요? 딸 등록금도 제대로 못 마련하고. 무슨 소리야. 너희 부부가 얼마나 성실한데. 세상이 팍팍해진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의 위로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지원이 아르바이트 한다면서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응. 용돈 벌려고. 언니,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그게 더 자존심 상했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다들 어려운 때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미영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매출장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남편은 야근을 하고 나는 이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하나? 미영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언니, 그런 가게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지원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말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며 농돈을 벌어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아팠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돈으로 편하게 지내는데 우리 딸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어느 화요일 오전,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셋이 우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 뭐지? 혼자 중얼거렸다. 그들은 건물 외벽을 살펴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더니 옆 건물로 이동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점심시간에 단골 할머니가 오셨다. 미수가, 아까 정장 입은 사람들 봤지? 네. 할머니,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쎄, 며칠 전부터
이 동네를 자꾸 돌아다니더라고. 건물들 보고 다니면서 뭔가 재고 있던데. 이상하네요. 김 씨 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여기 큰 쇼핑몰 들어온다나 뭐라나. 쇼핑몰이요. 응.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고 소문이래. 요즘 동네가 좀 시끄러워졌어. 할머니가 가신 후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 같은 세입자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건물이 개발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가게나 해야지. 저녁에 철수가 퇴근해서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들은 얘긴데 우리 동네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더라. 응, 나도 들었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진짜면 좋겠다. 동네가 발전하면 우리 가게 손님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런가? 하지만 임대료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도 그러네. 며칠 후 정장 입은 사람들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측량 장비까지 들고 와서 길거리를 재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개발업체 사람들 같은데. 요즘 이런 오래된 동네들 다 재개발하잖아. 재개발.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개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오후 동네 부동산에 갔다. 사장님, 우리 동네 개발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시에서 이 일대를 개발구역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건물주랑 상의해야죠. 보상금 받고 이주하거나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에 다시 들어가거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다. 여보, 만약에 정말 재개발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하지? 글쎄, 권리금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워낙 애매한 상황이라. 일주일 후, 더 구체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형 마트 체인이 여기 들어온다더라. 아니야, 쇼핑몰이래. 그런데 확실한 건 뭐야? 모두들 추측만 할 뿐 확실한 정보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수가, 요즘 동네가 시끄럽지? 네. 할아버지,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건물 팔 생각 없냐고. 누가요? 개발업체 사람 같더라.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개발이 된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했다. 지원이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철수는 야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엄마, 우리 동네 정말 개발되는 거예요? 지원이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소문이야. 개발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언제나 조용했던 동네가 요즘 들어 왠지 활기차 보였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건물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도 늘었다. 정말 이 동네에 변화가 오는 걸까?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네에 개발 소문이 돈지 2주가 지났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한적한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을 보니 며칠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던 정장 입은 남자 중 한 명이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소.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아, 물건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그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저는 대한개발 대표 한정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대한개발주 대표이사 한정수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로고도 번듯해 보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 무슨 일로? 사모님, 혹시 이 건물 소유주세요? 아니요. 저희는 세입자예요. 한 회장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건물주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건물주요. 왜 그러시는데요? 실은 이 일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개발이 확정된 건가? 개발이요. 정말인가요? 네. 시에서 이미 승인이 났어요. 이 일대에 대형 복합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복합상가.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저희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건물주분과 상의하셔야 할 문제죠. 보통은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새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한 회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사모님, 건물주분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잠깐만요. 나는 서랍에서 건물주 할아버지 연락처를 찾았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회장이 연락처를 적어갔다. 참, 사모님께서도 건물주분께 미리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 가격도 상당할 테니까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이치면 최소 3에 4억은 될 것 같은데요. 3에 4억. 내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20년 전에 1억 5천만 원에 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개발호재까지 있으니까요. 건물주분은 운이 좋으시겠어요. 한 회장이 나간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에 4억이라니. 우리 가게 10년 매출보다 많은 돈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개발업체 사람이 왔어. 정말 뭐라고 하던데? 건물 사겠다고 하더라. 3에 4억에. 헉. 그렇게 많이. 지원이가 놀라며 말했다. 그런데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건물주 할아버지 것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혹시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꿈도 꾸지 마. 맞는 말이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알고 계실까? 여보, 할아버지한테 연락드려 볼까? 뭐라고? 개발업체에서 연락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숙이에요. 미숙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오늘 개발업체 사람이 왔어요. 건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한테도 연락 오더라. 한정수라는 사람이. 네. 맞아요. 그분이요. 그런데 미숙아.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더라. 괜찮으세요? 응. 괜찮긴 한데. 미숙아. 혹시 너희가 이 건물 살 생각 없나? 예?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너희한테 넘겨주고 싶어서. 물론 시세보다는 싸게. 할아버지. 저희가 무슨 돈으로? 은행 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부동산 담보 대출 잘해주던데. 하지만 저희 소득으로는. 미숙아. 생각해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개발업체에서 3에 4억에 사겠다는데 너희한테는 2억에 넘겨줄. 2억.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할아버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다. 건물을 산다. 우리가. 남편이 물었다. 뭐라고 하시던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건물을 팔겠다고 하세요. 얼마에? 2억에. 2억.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떻게 2억을 구해? 은행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미숙아. 우리 소득으로 2억 대출이 될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정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한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건물주부는 운이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운이 찾아올까? 한 회장을 만난 지 3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제안, 2억이라는 돈, 그리고 개발업체의 3에 4억 매입 제안. 모든 게 꿈 같은 이야기였다. 목요일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미숙아. 나야. 네. 할아버지. 그 개발업체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 한정수라는 사람.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3억 5천만 원에 사겠다더라. 생각보다 많이 주겠다고 하네. 3억 5천만 원. 20년 전 1억 5천만 원으로 산 건물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그럼 할아버지, 파실 거예요? 미숙아. 나 진짜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이 건물 살 생각 없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무슨 돈으로? 미숙아.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더라. 수술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위에 뭔가 있다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미숙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작년에 내가 가게 앞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내가 119 부르고 심폐소생술 해줬잖아. 의사가 그러더라.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작년 그날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할아버지.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건강한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더라고. 할아버지, 미수가, 나는 너한테 목숨을 빚졌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리고 개발업체 말로는 3억 5천이지만 세금도 많이 나가고 복잡해. 너희한테 1억 5천에 넘기는 게 나한테도 마음 편해. 할아버지, 다른 사람한테 팔면 3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여희한테는 1억 5천만 원에 넘겨주고 싶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꼭 사라. 이 동네 곧 대박 날 거야. 할아버지, 정말 확실한가요? 미수가, 나 부동산 40년 했어. 이런 개발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 더구나 시에서 이미 승인까지 났다고 하더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 신용대출이랑 너희 적금, 그리고 내가 좀 더 깎아줄게. 1억 5천만 원에 넘겨줄 테니까. 그 정도면 어떻게든 될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개발 끝나면 그 건물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최소 7에 8억은 될 거야. 7에 8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할아버지,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미수가,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라. 기회라는 건 언제 사라질지 몰라. 다른 건물주들도 벌써 팔기 시작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줄 몰랐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딸에게 이야기했다. 할아버지가 진짜 1억 5천에 파시겠대. 그래도 1억 5천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은행 대출 받으라고 하시더라. 건물 담보로. 엄마, 정말 가능할까요? 지원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정말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영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다. 신용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신용대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억 원 정도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부부 합쳐서 월 450만 원 정도요.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시고요? 저희는 연체한 적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1억은 좀 큰 금액이네요. 최대 7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7천만 원.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이제 와서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우리 부부가 모아둔 게 2천만 원 있었다. 그리고 지원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도 500만 원 있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했다. 여보, 정말 할까?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미수가, 솔직히 무서워.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 말로는 확실하다는데. 그리고 7천만 원 대출에 우리 적금 2,500만 원 합치면 9,500만 원이야. 나머지 5,500만 원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받으셔도 된다고 하시더라. 그래도 빚이 7천만 원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보, 지금 월세가 80만 원인데 대출 이자도 비슷할 거야. 그런데 내 건물이 되는 거잖아.
지원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아? 고모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잖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신용대출 승인 나왔습니다. 7천만 원 한도로 가능해요. 가슴이 뛰었다. 적금과 합치면 정말 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 저희가 사겠어요. 지금 9,5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좀 늦게 드려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줘도 돼. 미수가 이 결정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 잘했어. 미수가 이 결정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통화를 끝낸 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정말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 건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다. 부동산 중개사도 함께 왔다. 미수가 이제 정식으로 계약하자. 네. 할아버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정말 현실이었다. 계약금을 1,000만 원 먼저 주시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남편 철수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 미수가 정말 잘한 결정이야.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온 가족이 들떠 있었다. 엄마, 정말 우리 건물이 된 거예요? 지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한 달 후에 잔금 주면 완전히 우리 것이 돼. 와, 엄마가 건물주가 되시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신용대출 7천만 원에 적금까지 다 털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한 일이었다. 다음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할머니가 오셨다. 미수가 건물 샀다는 게 사실이야?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네. 할머니. 어머, 정말. 그런데 괜찮겠어. 그 많은 돈을 할아버지가 좋은 조건으로 해주셔서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개발이 확실한 거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도 불안해졌다. 정말 확실한 걸까? 오후에 옆 가게 사장님이 왔다. 미숙 씨, 건물 샀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네. 그냥 기회가 생겨서요. 그런데 좀 성급한 거 아니에요. 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 안 됐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던데요. 소문만 무성하고. 가게 사장님이 나간 후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저녁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건물 샀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미영아, 언니 미쳤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그거 알아서 했어.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대출 받은 거죠. 언니 소득으로 그런 큰 대출이 가능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미영아, 걱정 안 해도 돼.
언니,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개발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큰 빚을 지다니. 그럼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글쎄요. 우리 준호가 그러는데 그런 개발 계획은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우도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후회돼. 아니야. 그런데 무서워. 나도 그래.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7천만 원 대출이야. 매달 이자만 60만 원이 넘어. 지금 월세도 80만 원이잖아.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 그렇긴 하지만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다. 미숙 씨, 건물 샀다면서요. 그런데 개발 취소될 수도 있다던데요. 취소요? 네.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다. 정말 일부 시민단체에서 개발 반대 시위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정말 개발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다. 엄마, 개발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해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일부에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도 만약에. 지원아, 이미 계약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남편이 말했다. 여보, 그냥 믿어보자. 할아버지가 부동산 40년 하신 분이잖아. 맞아요. 엄마,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원이도 힘을 내려고 노력했다. 한 달 후,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다. 신용대출 7천만 원과 적금 2,5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할아버지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뽑을 손이 떨렸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최종 계약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소유자 박미수.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이제 건물 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다. 정말 모든 걸 걸고 한 일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엄마, 정말 건물주가 되셨네요. 지원이가 신기해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기다리는 거지 뭐. 개발 소식. 철수가 답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이제 저 건물이 내 것이다. 하지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통화를 끝낸 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정말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 건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다. 부동산 중개사도 함께 왔다. 미수가, 이제 정식으로 계약하자. 네. 할아버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정말 현실이었다. 계약금을 1,000만 원 먼저 주시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남편 철수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 미수가,
정말 잘한 결정이야.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온 가족이 들떠 있었다. 엄마, 정말 우리 건물이 된 거예요? 지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한 달 후에 잔금 주면 완전히 우리 것이 돼. 와, 엄마가 건물주가 되시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신용대출 7천만 원에 적금까지 다 털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한 일이었다. 다음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할머니가 오셨다. 미수가 건물 샀다는 게 사실이야?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네. 할머니. 어머, 정말. 그런데 괜찮겠어. 그 많은 돈을 할아버지가 좋은 조건으로 해주셔서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개발이 확실한 거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도 불안해졌다. 정말 확실한 걸까? 오후에 옆 가게 사장님이 왔다. 미숙 씨, 건물 샀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네. 그냥 기회가 생겨서요. 그런데 좀 성급한 거 아니에요. 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 안 됐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던데요. 소문만 무성하고. 가게 사장님이 나간 후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저녁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건물 샀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미영아, 언니 미쳤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그거 알아서 했어.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대출 받은 거죠. 언니 소득으로 그런 큰 대출이 가능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미영아, 걱정 안 해도 돼. 언니,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개발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큰 빚을 지다니. 그럼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글쎄요. 우리 준호가 그러는데 그런 개발 계획은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우도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후회돼. 아니야. 그런데 무서워. 나도 그래.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7천만 원 대출이야. 매달 이자만 60만 원이 넘어. 지금 월세도 80만 원이잖아.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 그렇긴 하지만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다. 미숙 씨, 건물 샀다면서요. 그런데 개발 취소될 수도 있다던데요. 취소요? 네.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다. 정말 일부 시민단체에서 개발 반대 시위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정말 개발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다. 엄마, 개발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해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일부에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도 만약에. 지원아, 이미 계약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남편이 말했다. 여보, 그냥 믿어보자. 할아버지가 부동산 40년 하신 분이잖아. 맞아요. 엄마,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원이도 힘을 내려고 노력했다. 한 달 후,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다. 신용대출 7천만 원과 적금 2,5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할아버지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뽑을 손이 떨렸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최종 계약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소유자 박미수.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이제 건물 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다. 정말 모든 걸 걸고 한 일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엄마, 정말 건물주가 되셨네요. 지원이가 신기해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기다리는 거지 뭐. 개발 소식. 철수가 답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이제 저 건물이 내 것이다. 하지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 같았다. 건물을 산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매달 대출 이자 60만 원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개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주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계속됐다. 어느 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오셨다. 미수가 큰일 났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뉴스 봤어. 우리 동네 개발 확정됐다고 나왔어. 정말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뉴스를 보여주셨다. 땡땡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 총 사업비 3천억 원 규모라는 제목이 보였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확정된 건가? 미수가, 너 대박이야. 정말 대박. 나는 얼떨떨해서 뉴스를 다시 읽어봤다. 우리 동네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었다. 2027년까지 대형 복합상가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말고 시청에서 공식 발표한 거야. 오전 내내 동네가 술렁였다. 건물주들은 기뻐하고 세입자들은 걱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의 전화로 난리였다. 점심때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개발 확정됐어. 정말 뉴스에 나왔어? 응. 할머니가 보여주셨어.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전화를 끊고 난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건물주가 됐고 개발까지 확정됐다니. 오후 3시쯤 익숙한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다. 한 회장이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확정된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시청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 회장이 명함을 다시 꺼내며 말했다. 사모님,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입요? 네. 저희가 이 일대 전체를 매입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모님 건물도 꼭 필요한 위치거든요. 얼마예요? 4억 2천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4억 2천만 원. 6개월 전에 1억 5천만 원에 산 건물이 거의 3배가 된 것이다. 정말 그렇게 많이요? 네.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메인 도로변이고 개발 계획상 핵심 지역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4억 2천만 원이면 대출 7천만 원을 갚고도 3억 5천만 원이 남는다. 우리 가게 15년 매출과 같은 돈이었다. 사모님, 어떠세요? 결정하시겠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른 건물주들은 벌써 계약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회장이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4억 2천만 원. 정말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다. 저녁에 집에서 가족회의를 했다. 엄마, 정말 4억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지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6개월 만에 3배가 됐네요. 철수도 흥분했다. 여보, 우리 팔자. 그런데 정말 팔아야 할까? 나는 고민스러웠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인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개발 끝나면 7에 8억은 될 거라고. 그래도 불확실하잖아. 4억 2천만 원도 엄청난 돈이야. 맞아요. 엄마,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요? 지원이도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정말 개발이 완료되면 더 오를 텐데. 다음 날 할아버지께 연락드렸다. 할아버지, 개발 확정됐어요. 그래. 나도 뉴스에서 봤어. 미수가 정말 잘했어. 한 회장이 4억 2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4억 2천. 벌써 그렇게 올랐나?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수가, 내 생각엔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마라. 진짜 개발이 시작되면 그 몇 배는 될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지. 확실한 돈을 택할지, 더 큰 기회를 노릴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4억 2천만 원은 우리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도 맞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한 회장이 다시 연락했다. 사모님, 결정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가격이 부족한가요? 4억 5천만 원까지 올려드릴게요. 4억 5천만 원. 또 3천만 원이 올랐다.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아직 팔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개발 일정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건물을 놓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소유가 된 부동산이었고, 이영희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그날 저녁, 지원이가 말했다. 엄마, 정말 안 팔아요? 응. 좀 더 기다려보자. 알겠어요. 엄마 결정을 믿어요. 나는 창밖에 우리 건물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개발 확정 발표가 난 지 3일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상당히 밝았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언니, 뉴스 봤어요. 우리 동네 개발 확정됐다면서요. 언니가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해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니 미쳤어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
그래. 언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오르셨네요. 정말 존경해요. 존경.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미영아, 너 괜찮아? 네? 왜요? 언니, 저 정말 진심이에요. 언니가 그런 투자 감각이 있으실 줄 몰랐어요. 투자 감각이라니. 몇 달 전에는 구멍가게나 하면서 무슨 투자냐고 했으면서. 미영아, 나는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운이 아니라 안목이죠. 언니, 혹시 다른 투자 계획도 있어요? 다른 투자? 네. 언니가 그렇게 감각이 있으시니까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시누이가 맞나? 이틀 후, 미영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표정만은 완전히 달랐다. 언니,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가게에 들어올 때 코를 찡그리던 사람이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어서 와, 미영아. 언니, 가게가 더 깨끗해 보이네요. 역시 건물주가 되시니까 다르세요. 깨끗해 보인다고. 나는 예전과 똑같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미영아, 앉아. 뭘 사러 왔어? 아, 그냥 언니 얼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부탁. 미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언니, 투자 좀 알려주세요. 투자. 네. 언니가 이번에 대박 나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도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요. 미영아, 나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에이, 겸손하지 마세요. 6개월 만에 3배 수익 낸 게 어디 운이에요. 진짜 실력이죠. 3배 수익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영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셨죠? 미영아, 나도 몰랐어. 할아버지가 권해주셔서 한 거야. 아, 건물주 할아버지요. 역시 정보통이셨네요. 언니도 그런 분과 관계를 잘 유지하신 거고요. 미영은 내가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언니, 다음엔 저희도 좀 끼워주세요. 정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영아, 나는 정말, 언니, 우리 친척 아니에요. 서로 도와야죠. 친척.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척 타령을 하고 있었다.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준호야. 응. 지금 언니 가게에 있어. 언니가 정말 대단해. 6개월 만에 몇 억 벌었어. 몇 억이라니. 과장도 심하다. 전화를 끊고 미영이 말했다. 언니, 우리 준호도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처형이 투자의 달인이다라고요. 투자의 달인. 몇 달 전에는 구멍가게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투자의 달인이라고. 미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람들이 오해해. 무슨 오해요? 사실이잖아요. 언니, 이제 민수도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고모 건물 주의하라고요. 몇 달 전에
민수가 창피해한다고 했던 바로 그 미영이 이제는 자랑한다고 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예전에 내 가게 창피하다고 했잖아. 언니, 그게 언제 일인데요? 저는 항상 언니를 믿고 있었어요. 항상 믿고 있었다고.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미영아, 너 작년에 민수가 놀림받는다고 했잖아. 그건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해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게를 둘러봤다. 언니, 이 가게도 이제 임대 놓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계속 할 거야. 에이, 왜요? 이제 건물주인데 직접 장사할 필요 없잖아요. 미영아, 나는 이 일이 좋아. 그래도 격이 안 맞잖아요.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하다니. 격이 안 맞다고. 결국 본성은 그대로구나. 미영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 가게야. 아, 그렇군요. 역시 언니는 검소하세요. 그래서 투자도 성공하신 거네요. 미영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다음에 좋은 투자 정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도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미영이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웃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조금은 씁쓸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미영의 방문 소식을 전했다. 엄마, 고모가 정말 그랬어요? 지원이가 웃으며 물었다. 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 사람 참 간사하네.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기분은 좋죠. 엄마, 지원이가 물었다. 응. 복잡해. 기분 좋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미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건물 주변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공사 소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한 회장은 여러 차례 더 연락했지만 나는 끝내 건물을 팔지 않았다. 대신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기로 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다. 사모님, 임대료 책정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1층 카페는 월 200만 원, 이에 3층 사무실은 각각 1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500만 원. 예전 우리 가게 6개월 매출이 한 달 임대료가 되는 것이었다.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유동인구도 몰라보게 늘었고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월 500만 원이면 대출 이자 60만 원을 내고도 440만 원이 남는다. 우리 부부가 한 달 벌던 돈의 거의 2배였다. 한 달 후, 첫 임대료가 들어왔다. 통장에 찍힌 500만 원을 보며 눈물이 났다. 여보, 정말이네. 월 500만 원이 들어왔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미수가, 우리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가족 회식을 했다. 지원이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고, 철수도 야근을 줄일 수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지원이가 물었다. 그냥 할아버지 말씀을 믿었을 뿐이야. 그래도 용기가 있으셨잖아요.
며칠 후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미수가,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기회만 준 거고,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미수가, 내가 그날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이 정도로는 갚을 수도 없어.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런데 미수가, 성공했다고 해서 변하지는 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 네, 할아버지. 한 달 후, 미영이 또 가게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언니, 혹시 투자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나는 미영을 차갑게 바라봤다. 몇 년 전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냄새나는 구멍가게 언제 정리할 거예요? 미영아, 기억나? 내가 내 가게를 냄새난다고 했던 말.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언니, 그때 너는 내 가게가 창피하다고 했어. 이제는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영아, 나는 그때 결심했어.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내가 묻겠어. 내가 그렇게 냄새난다고 했던 그 가게에서 이제 월 500만 원이 나와. 아직도 냄새나. 언니, 내가 그렇게 창피했던 구멍가게 아줌마가 이제는 너보다 잘 살고 있어. 어떤 기분이야?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나는 마음이 후련해졌다. 몇 년 전 그날의 분함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나는 가게를 정리했다. 더 이상 직접 장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쉬웠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 마지막 날 단골 할머니들이 오셔서 아쉬워하셨다. 미수가, 가게 문 닫으니까 서운하네. 할머니, 저는 이 동네에 계속 살 거예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래도 내 가게에서 물건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지원이는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고, 철수도 몸을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마음이 결국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 것이다. 미영이는 아직도 가끔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시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한다. 1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화롭게 잠드신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장례식에서 할아버지 자식들이 말했다. 미숙 씨,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다. 그날 미영이 했던 말들이 오히려 나에게 동기가 되었다. 냄새나는 구멍가게라고 무시했던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월 500만 원을 벌어주는 건물이 되었으니까. 가끔 옛날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정말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던 그날의 다짐을 지켜냈구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